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스토리가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돼 갑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막막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소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산소 같은 여배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보면 저는 마음이 씁쓸할 정도로 꼭 산소 같은. 산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도 내려야 되겠지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상은 주로 저희들이 중추신경계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수중에서나 물 밖에서나 어떻게 처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고압산소 챔버에서 고압의 산소로 치료를 받다가 중독이 올 수 있지 않나. 고압산소 챔버 안에 산소의 농도는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특히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할 때 언급되는 1.4, 1.6 산소 부분압보다 훨씬 높은 2.8 ATA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소 중독이라는 것은요, 고압으로 흡입하는 산소 분자, 고압으로 흡입하는 산소 분자입니다. A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질환 상태를 다 산소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CNS 산소 중독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레크리에이션이건 텍 다이빙이건 어지간한 다이빙에서 산소로 인해서 어떤 중독이 나타난다면, 또 그것이 다이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중추신경계통 CNS 산소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 산소 중독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거의 항상 폐 산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눈에 오는 망막에 대한 거요, 간, 심지어는 심장 근육, 심근, 내분비에 이런 데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산소의 중독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 관심사인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CNS 산소 중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산소 부분압이 1.1바만 넘으면 산소 중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오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나 1.4바가 넘을 때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1.4바가 넘는 순간 따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노출 시간이 지나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최대 허용 수심 혹은 이 산소 혹은 이 나이트록스를 가지고 허용되는 최대 수심, 맥시멈 오퍼레이팅 뎁스를 어느 수심이든지 내가 사용하는 기체 안에 있는 산소의 부분압이 1.4바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 저희들 다이버들에게는 이 불가피한 상황, 컨틴전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압입니다. 어떤 종류의 다이빙을 했건 저희들이 감압을 계획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에는 이 감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때 저희들이 허용하는 최대 산소 부분압은 1.6바가 됩니다.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줄임말이 있습니다. CVENTED라고 하기도 하고요, CONVENTED라고 합니다.
사실은 C벤트건 컨벤트건 둘 다 정확한 명확한 영어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비슷하게 맞춰 들어갑니다. Convented의 con은 C는 conversion 발작입니다. 그 다음에 vision 즉 시력에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다 그럽니다. 터널 비전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시력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나고요. 저희들이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저희들 의학 용어로는 흔히 욕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이즈하라. 그 다음에 몸이 틀리기 시작하는 트위칭. 그 다음에 내가 물속에서건 밖에서건 안절부절을 합니다. 몸이 여러 가지로 어떤 장애가 오면서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irritability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convented 혹은 cvented라고 하는 약자로서 CNS 중독을 표현을 흔히 합니다. 폐산소 중독은 장기간 고농도의 산소가 저희들이 폐포를 때릴 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이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극도의 장기간의 다이빙을 나이트록스를 가지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 플로리다인가에서 있었던 어떤 와쿨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중에 들어가서 최장 수중 머문 기록 같은 걸 세운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폐산소 중독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폐산소 중독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다이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중환자가 흔히 여기 기관지 절개술을 하고 이리 통해서 기관지 튜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공기가 이렇게 내가 흡입하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산소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고무로 이렇게 커핑이란 걸 해서 기관지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기계로 100% 산소를 넣었다 뺐다 할 때 폐산소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마저도 병원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간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순서대로 산소를 끄고 공기를 줬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산소를 틀어주고 하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도 거의 보기가 힘들지만 뭐 허리 증상이 나타난다면 기침, 객혈, 호흡 곤란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챔버에서 산소를 마시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한 20분 정도 지나면 밖에서 오퍼레이터가 자 이제 공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산소를 흡입하다가 공기로 바뀌는 그 시간을 흔히 에어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방 최대 수심, 최대 부분압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convented요. 뭔가 어떤 증상을 느끼면 흔히 귀에서 이명이 나타나는데 마치 이렇게 띵띵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내 귀에서 이명으로 들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빨리 얕은 수심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필수 감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더라도 조금 더 높이 올라와서 산소 중독이 나타나지 않는 수심에서 더 긴 시간을 감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압 플랜을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그 프로필을 좀 만들어서 입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가 고압산소 챔버에서 흡입하는 공기가 산소가 2.8기압입니다. 즉
저희들이 18미터 수심에서 100% 산소를 흡입하는 것과 같은 압력을 마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소 부분압 1.4 혹은 1.6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압력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괜찮냐?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테이블요. 이걸 보시면 그 2.8기압까지 올리는데 약 5 내지 7분을 올리고 2.8기압에서 100% 산소를 20분 마십니다. 예. 그 다음에 5분 동안 공기로 바꿔서 흡입합니다. 이 기간을 에어브레이크를 합니다. 이것이 산소 중독을 막기 위한 겁니다. 즉 저희들이 수중에서도 과연 내가 1.4 바를 넘긴 수심에서 1분, 2분, 3분 지나면 CNS 중독이 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산소 중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뭐 큰일 났다고 막 치솟아 올라가면 그 자체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이 1.4, 1.6에 대해서 주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포증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고압산소 챔버 안에서도 산소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통계 처리했던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자기들이 거의 그 96년에서 13년이니까요. 이거는 뭐 2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자기들이 치료했던 1395명의 환자, 이것은 다이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고압산소 챔버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을 다 모은 수치입니다. 1395명에서 6084회의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 환자가 평균적으로 한 4회, 5회 뭐 이 정도 하네요.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이버 감압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CNS 중독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약 64명 정도 됩니다. 6084회의 치료에서 64, 즉 1% 정도 됩니다. 에서 산소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64명 중에서도 발작을 일으킨 경우는 17명입니다. 약 0.28%입니다. 분명히 챔버에서도 산소 중독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경우들인데요. 이 중에 보시면 이 감압병이 38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더 많습니다. 5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급성 감염,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골수염 때문에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발작을 일으킨 경우들을 보면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감압병의 치료를 한 경우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즉 388명의 환자가 감압병입니다. 388명의 환자가 1493회의 치료를 받았고요. 그 CNS 뿐만이 아니라 산소 중독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중에서 약 32명이고 발작이 8명에서 나타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 챔버 안에는 그 여러분들을 돌보는 또 간호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간호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밖에서 오퍼레이터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다를 주고, 만약 하나 4명, 5명이 치료를 받다가 한 분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이유로든지
간호사나 뭐 의사나 안에 같이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밖에서 오퍼레이터가 안에 있는 다른 환자분에게 그분에게 빨리 산소 마스크를 떼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산소 중독 부분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소 중독은 산소 분자에 의해서 폐포가 너무 고압으로 산소에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체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CNS가 가장 심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이버에게 특히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라면 혹은 테크니컬도 레크리에이션 레벨을 하는 그 수준이라면 폐산소 중독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상은 C-vented 혹은 convented고요. 그 중에 다이버에게 직접적인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가 convented에서 conversion 발작이 되겠습니다. 발작을 하면 저희들이 호흡기를 물고 마우스피스를 입안에 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방은 뭐 압력을 잘 지키시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그 나이트로옥스 32, 36 정도로 이 산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말은 저는 딱 한 건 들었는데 그 한 건의 내용도 그냥 있다고만 들었지 제가 그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처치란 저희들이 감압을 하던 중이나 다이빙을 하던 중에 어떤 C-vented에 해당되는 어떤 증상이 내가 느껴질 때는 바로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산소 챔버에서도 그 산소 중독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혹은 안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그분들의 말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